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계십니까? 오늘은 광복절이죠. 네, 원래 대체 연휴가 없었는데 딱 내일까지 대체 연휴가 지정이 되면서 또 짧은 이렇게 연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들 가족과 혹은 지인 뭐 많이 모이지는 못하니까 네 그냥 가족이나 연인끼리 네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뭐 가족과 함께 이 영상 찍고 점심 먹고 나서 좀 교회로 나들이를 좀 가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또 운동을 하면서 느꼈는데 어제도 날씨가 상당히 좀 좋았는데 오늘은 더 뭐 쌀쌀하지는 않은데 너무나 상쾌한 기분을 좀 들었습니다. 날씨가 이제 벌써 가을이 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가 좀 굉장히 산뜻한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그러한 산뜻한 느낌과 이러한 기운이 잘 우리 시장에 전달돼서 우리 시장도 산뜻하게 기운 넘치게 반등하는 흐름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기준 7거래일 연속 거의 하락을 하다 보니 사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분들이 힘드심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여러분들도 시간 나면 항상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주식 시장에 머무실 거라면 코스피 뭐 200, 뭐 코스닥 150 종목 정도, 뭐 350개 정도는 뭐 주말에 충분히 돌려보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아침에도 거의 뭐 한 500개 종목 이상을 좀 돌려보면서 한번 시장을 봤는데 딱 제가 봤을 때 2, 30개 종목 빼고는 적게는 5%, 많게는 뭐 40%까지 빠진 뭐 많게는 30%? 30%대까지 빠진 그 일주일이 7일, 그러니까 뭐 거의 2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로 안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350개, 400개 종목 안에서 30개만 뭐 양호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나머지가 얼마나 처참했었는지, 시장이 근데 생각보다 저는 많이 안 빠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빠지고 있었는데 시가총액이 좀 컸던 제약바이오 섹터와 2차전지 섹터 그리고 일부 시총 상위가 지수를 왜곡하면서 개별 종목군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시장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시장 안에서 많은 이제 반성을 하죠. 저도 뭐 어떻게 보면 주도주에 대한 판단이 틀렸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제 관점이 다소 부족했다라는 생각, 그런 반성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 이번 주에 대폭등을 한 코스모화학이죠. 코스모화학이라는 종목을 잘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단연적으로 종목 교체를 하고 했던 부분이 참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네 번째 섹션, 뭐 시장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 영상을 촬영한 이유는 뭐 어차피 이제 다음 주 이제 증시 브리핑에 앞서서 최근 시장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빠졌는데 그렇다면 그 바닥은 어디까지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바닥을 보면서 또 기술적인 분석도 배워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테이퍼링과 인프라 투자, 부채 한도 상향 조정 이슈, 즉 현재 미국 증시에서 계속 말이 나오고 있죠. 기존의 연준 인사들이 굉장히 비둘기성 발언을 많이 하다가 갑작스럽게 매파적인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잭슨홀 미팅, 그러니까 8월 26일부터 7일까지 하는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이 시장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연준 인사들이 말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우리는 충분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시장의 조정의 빌미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악재 해소로도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마지막으로 시장 주도주 혹은
주도 섹터를 알아야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차피 시장 이번에 7거래일 동안 코스피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기 트레이딩이라든지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시장이었다라고 봅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아, 요즘 시장 진짜 다 때려치고 단타만 하는 게 맞는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도 들었는데, 단기 트레이딩도 일종의 하나의 기술이고 투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하면 그것도 약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만약에 주도주가 아닌 어설픈 종목에 들어가서 장중에 단타를 하면 깨지죠. 그래서 단타를 하더라도,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사실은 시장의 주도주가 뭔지, 주도 섹터가 뭔지 알아야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다면 7, 8월에 시장의 주도주는 뭐였는지 정도만 체크를 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 하락의 근본적 원인이 뭘까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지난번 선제적인 대만 증시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대만 증시의 급락이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떨어졌었죠. IT 반도체. 이 당시에 이유가 굉장히 불분명했습니다. 헤지펀드예요. 네, 헤지펀드의 공매도 공격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 당시 장중한 때 TSMC가 뭐 8%까지 떨어졌죠. TSMC라고 하면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의 뭐 한국으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TSMC인데, 그런 종목에 이 단기 급락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V자 반등이 나왔죠. 자, 그럼 이번 시장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 당시 헤지펀드 공격이 대만에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공격이 있었습니다. 정전이라는 이유 뭐 등등. 그래서 굉장히 공매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파생에서 주식 선물 매도라는 게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국내 증시에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다. 1차적인 부분이에요. 1차적인 국내 증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옵션 만기 구간에서 개인들이 이 과도한 투기적인 이 상방 포지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투기적인 상방 포지션이 강한 상태에서 외인들이 이 선물 누적 포지션을 상방으로 돌려놓다가,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하방으로 바뀌고 거기에 환율이 올라간다면 지금의 시장이 역전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그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옵션 만기와 이 이재용 부회장 이벤트성 재료를 헤지펀드의 매도가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요인의 플러스 알파가 환율인데, 이 부분이 제가 카페에 마감 시황에다도 적어드렸지만, 삼성전자의 하락이 환율을 올렸는지, 혹은 환율이 올라서 삼성전자가 내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제가 굉장히 조금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러니까 객관성이 높은 자료를 정리를 하지 못해서 그냥 개인적인 내피셜로 언급을 드리자면, 환율 시장이 조금 이상하다. 많이 이상합니다. FX 안에서도 뭔가 환거래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환율적인 부분에서 너무 공포가 몰아오다 보니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 투매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세 번째는 지금 이제 모건 스탠리
나 CLSA 증권사 뭐 골드모건, JP모건 등, 등 공매도가 의심되는 친구들. 근데 특히 CLS 증권과 모건 스탠리의 흔적이 굉장히 의심스러운데요. 뭐 일단은 뭐 진위를 좀 봐봐야 되겠지만 하이닉스의 경우 금요일날 조금 재미있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네, 연일 매도하다가 리포트 내고 저가에서 매수하는 모건 스탠리를 봤죠. 자, 과거 이러한 이 미국의 대형 증권사 헤지 펀드들 보면 특히 CLS가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두 달 후에 뭐 대량으로 주식을 사들였다가 포지션을 바꿔서 매수 리포트를 낸 경우도 있었고요. 뭐 JP 모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이 대형 증권사들이 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말을 하죠. 4월 그러니까 4분기 반도체에 대한 4분기 뭐 3, 4분기가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은 이 PC 현물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더 빠질 것이다.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전부 다 이거 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다 개인적인. 일단은 PC DRAM 시장 점유율은 13%가 전체적으로. 자, 모바일 DRAM은 30에서 40% 정도, 뭐 35%로 잡게요. 뭐 35% 잡는데 사실 이쪽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쪽 수요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 서버용은 견조한 상태인데, 잘 보면은 PC가 문제가 있는데 PC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DDR5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DDR5에 대한 과거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거를 왜 말을 했냐면 인텔의 윈도우 11이 올해 말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많은 기업들 뭐 등등 컴퓨터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려요. 교체 수요가 그렇게 이제 매번 윈도우가 업데이트 되는 시점에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PC의 수요에 문제가 생긴다. 이것도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5G 휴대폰의 이제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5G 폰에는 훨씬 많은 D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에 대해서도 이게 계속 줄어들 것이냐라는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지금의 반도체 산업이 과점 사업인가? 아니 어떻게 되어 있는가로 말할게요. 산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속적인 자전거랑 마찬가지죠. 자전거와 마찬가지인 시장, 즉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는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많던 반도체 이 회사들이 다 무너지고 지금은 세계 회사 과점 사업입니다. D램 가격이 얘네들이 적자로 빠지면 물량 조절을 하겠죠. 물량 조절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가격의 하락 폭이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면 뭐 두 자릿대, 10% 후반, 20%대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이 반도체 제조사에서 말하는 이 공급량에 대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지금 주문을 해도 3개월, 4개월 뒤에 받는 현상이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점 사업에다가 이 친구들이 다시 말했죠,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계속 돼야 됩니다. 이 안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네, 반도체 장비 회사들까지 싸그리 몰매를 맞았는데 그것 또한 저는 이해할 수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그 모건 스탠리나 CLS, JP 모건 등의 공매도 혹은 이 친구들의 매도세가 어떻게 보면은 이 옵션 만기와 뭐 이재용 부회장의 이벤트를 만나서 동시다발적으로 헤지펀드의 공격까지 이루어지면서 국내 증시가 타 국가 대비해서 급락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의 하락이 시장을 붕괴시킬 하락인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겠잖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다. 환율적인 부분에서 너무 오버스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환율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를 또 해보죠. 일단 뭐 원달러 환율을 볼게요. 금요일날 장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시장 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환율 또한 뭐 많이 올라가면은 일단 1170원은 한번 찍을 건데, 많이 올라가면 한 1800 정도 가지 않겠느냐. 그치만 이게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그냥 우리나라만 올라가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요즘 환율의 방향이 조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은 통상 원 위안과의 같이 연동이 되는데, 위안화의 가치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여기에 추후 지금 뭐 어떤 연유로 이래 뭐 지금 달러가 올랐는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매도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은 이 미국 시장이 좋아서 신흥국에서 돈 빠져나간다라는 이유로, 그러면 중국도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의 시장의 하락은 일단 단기적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지 않겠느냐,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강하게 시장이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다시 봐볼게요. 테이퍼링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미국의 테이퍼링에 대해서 미국 연준 인사들의 지속적인 발언이 좀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뭐 테이퍼링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미국의 뭐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 시기에 사실은 주가가 미국 증시도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요. 국내 증시도 환율이 올라갈 때 오히려 시장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이 테이퍼링 시기 때는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번 시장에서 또 테이퍼링 관점에서 일단은 뭐 단기적인 흔들림은 있겠지만 테이퍼링 그 자체가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 1조 달러 플러스 3조 5천억 달러가 통과가 됐습니다. 일단은 뭐 민주당 쪽에서 먼저 상원에서 통과를 시켰고, 이제 하원만 남았는데, 사실 하원도 민주당이 과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리라고 시장에서 바라보죠. 그렇다면 인프라 투자로 인한 4조 5천억 달러가 추가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채 한도 상향은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80년, 60년 동안 이거는 계속 부채만 늘리고 있죠. 상향을 매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번에도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장을 대응을 해 본다면, 자, 테이퍼링 때문에 이 신흥국이 위험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이 원달러가 올라간다? 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더 많은 돈,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증시의 이 유동성을 더 공급해 줄 거라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피크아웃 문제가 되겠죠. 미국의 성장성이 꺾인다든지 국내의 성장성이 꺾이는 모습이 진짜로 확인되는 순간부터 저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환율의 급등에 대한 부분에서는 단기적인 부분이 거의 이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의 인프라 투자나 부채 한도 상향 이슈가 저는 천문학적인 돈이 또 달러가 풀리기 때문에 결코 신흥국 증시에서 돈 빠져나가는 일이 제한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도대체 왜 빠지는 걸까?
그럼 바닥은 언제일까? 자, 왜 빠지는 걸까에 대한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네,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거고, 또 주도주가 아니니까 빠지는 거예요. 시장에서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주도주가 아니니까, 네, 좀 많이 빠졌고, 많이 올랐으니까 빠졌고, 그간에 개인들이 많았으니까 공포 투매도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이 가석방으로 인한 실망 매물도 또 나왔을 거예요. 당연히 이것만 바라고 기다렸던 사람들의 실망도 저는 분명히 쏟아졌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치만 이러한 종목군들의 하락, 그러니까 한국의 1, 2위 업종의 하락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통상 바닥을 잡는데 많이 쓰는 게 삼성전자의 경우, 경우 흔히 엔벨로프 많이 썼죠. 엔벨로프 이슈를 많이 하는데, 엔벨로프를 뭐 하단을 거의 깬 적이 없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게 이제 뭐 삼성전자를 위한 부분인데, 이제 삼성전자는 통상 어떤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정도면 대응을 많이 하죠. SK 하이닉스도 33% 마이너스 33% 구간까지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33%에서 40% 구간이면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 또한 이 PBR을 이야기해 보면 마이너스 40% 되면 1.0배 이하권으로 아마 떨어지게 될 건데, 그 가격이 95,000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PBR 1배 구간에 또 들어갑니다. 이들 회사가 적자를 보지 않고 지속적으로 현금을 확보해 나가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년 성장을 하는 게 맞는 회사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PBR 1배 수준에 근접하게 되면 SK 하이닉스는 거의 이제껏 예외 없이 뭐 어쩌다가 0.9배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외 없이 반등을 합니다. 그렇다고 얘네들의 산업이 깨졌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을 최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비중에 상당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도 되겠죠. 자, 삼성전자와 이 SK 하이닉스 딱 두 종목만 일단 볼게요. 일단 SK 하이닉스 일단 많이 빠져 있고요. 제가 뭐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33% 빠진 구간, 33% 빠진 구간에 이러한 갭자리, 아주 기술적 지표에서 보는 갭자리죠. 그럼 저는 당연히 1차적으로는 98,000원대 구간을 아마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빠진다면 91,000원대까지 혹은 92,000~93,000원대까지 빠진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대응을 하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아래까지 계속 분할 매수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올라갈 때 일부 차익을 하면서 적정 수량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식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낙폭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통상 이 종목도 이런 상승 구간을 거치다가 마이너스 30%대 자리 근처에서 단기 반등을 하고 조금 더 떨어졌다가 굉장히 크게 반등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상당히 신뢰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마이너스 33%에서 그러니까 반토막이죠. 반토막은 거의 드물게 나왔어요. 거의 드물게. 뭐 엄청난 위기가 터졌을 때 빼고는 거의 드물게 나왔고, 거의 마이너스 30% 선에서 기본적인 반등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33%.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봐야겠죠. 단기 고점, 고점, 여기서 기술적 반등, 또 여기는 아니고 꼭대기에서 이제 첫 자리니까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나오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구간이 또 깨지면 다른 접근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이 여러 가지
이 기법과 자리가 겹치는 구간이 저는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엔벨로프 하단을 근접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엔벨로프는 뭐 이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네,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기준으로 만들어서 잡고 있고요. 각각의 종목에 맞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들 그러면은 엔벨로프 하단 기준에 맞는 자리가 뭐 어제 구간에서 이 자리였죠. 98,000원 후반대였으니까 어제 구간에서 그러면은 이 모든 기법은 이게 첫 자리에 왔을 때 사용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구간 그러면은 얼마 남지 않은 자리겠죠. 그럼 이 언저리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바닥일 것 같고 여기까지 오면은 투매입니다. 투매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투매기 때문에 91,000원이라든지 2,000원대는 상당히 비중을 세게 일단 들어가도 저는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를 뭐 지속적으로 깨고 내려가 버린다 하면 그때는 뭔가 회사에 악재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악재성 요인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한 가지 더 이게 이제 RSI 지표죠. RSI 지표인데 과열 구간 네, 진입의 여부 판단을 해 보십시오. 이 또한 코스피 200 우량 종목 안에서만 해야 신뢰도가 굉장히 저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기준에서 뭐 여러 가지 다 업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기 이런 종목의 기술적인 포인트를 잡는 부분에서 SK 하이닉스는 통상 마이너스 33%에서 40% 구간이 뭐 1차 그리고 뭐 최악의 뭐 반토막도 몇 번 났었는데 거의 그럴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순간순간이 PBR 1배권이었어요. 보통 PBR 1.1에서 1배 사이, 즉 여기서 10% 아래 더 빠지면 뭐 0. PBR 그러니까 청산가치에 근접을 해버리면 SK 하이닉스는 일단 뭐 펀더멘탈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뭐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충분히. 자, 삼성전자를 한번 보죠.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의 기준에서 사실 최근에 낙폭이 컸어요. 근데 왜 삼성전자의 기준에서 지난 목요일이죠. 그리고 제가 수요일 날부터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직 네,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않았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고점 대비해서 30%대 그러니까 33%가 꼭 안 떨어져도 되는데 30% 고점 대비 30% 근접하는 수치 언저리가 굉장히 네, 좋은 매수 구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아직 매수 타점에 근접하지 않았다라고 봐야죠. 삼성전자는 자 역사적으로 그냥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해서 단기간에 뭐 이렇게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구간이 어찌 보면은 뭐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될 수 있는 구간이지만 삼성전자의 경우는 마이너스 30%가 빠져버리면 대반등을 합니다. 큰 폭의 반등을 해요. 굉장히 크게 굉장히 크게 굉장히 크게 보면 역사적으로 적어도 이 반등의 폭이 뭐 많을 때는 이런 이 짧은 구간에서도 많을 때는 30%씩 나와요. 많을 때는 50, 30% 여기서도 뭐 반년 만에 70%.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의 경우 마이너스 30% 이하권을 공략을 하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한 다음에 분명히 한번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이 투기적인 이 투매로 인한 네, 즉 뭐 투매겠죠. 투매로 인한 하락이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 찬스들이 올해 나올지 언제 나올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은 그냥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자리고요.
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런 구간이 되겠죠. 뭐 당연히 이번에 7만 원을 깨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돌파자리가 7만 2천 원에서 7만 2천 원에서 뭐 이게 잘못 적었네. 이 자리죠. 뭐 72,000원에서 뭐 71,000원대 초반 정도가 네, 단기 하락의 끝자락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 얘는 이제 이 엔벨로프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보는 기준이 있죠. 통상 여기서 그러니까 급락장이 아니다면 이 엔벨로프와 한 4% 정도, 3% 정도 근접하는 구간이 통상 저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5%를 잡았을 때, 그리고 장기 이평선이 만나는 자리에 이 갭 구간 하단이라면 네,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뭐 비중을 엄청나게 확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약간의 비중을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오지 않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RSI의 과매도 구간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려보시면. 자, 마지막으로 시장 주도 섹터를 알아야 뭐 시장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번 시장 업종으로 하나 좀 업종으로 놓고 한번 시장을 한번 보죠. 이렇게 좀 크게 해서 업종으로 놓고 보면, 이번에 코스닥과 코스피, 뭐 특히 코스피가 굉장히 보면은 굉장히 좀 크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지금 몇 거래일이나요? 7거래일 내내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모습이었죠. 자, 이 시점에 우리가 주도주, 즉 지수보다 강한 섹터를 많이 봤어야 돼요. 저희도 SK 바이오 사이언스 굉장히 잘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SK 바이오 사이언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즉 시장과 반대가는 섹터가 이렇게 존재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더 강하게 매매를 했어야 되고, 항상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장이 빠지더라도 계속 지속 관찰을 해야 되는 이유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시장이 빠질 때 시장과 반대로 올라갔던 주도 섹터가 이번에 시장은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필두로 한 제약 바이오가 하나가 있었고, 삼성 SDI를 필두로 한 삼성 SDI를 필두로 한 2차 전지가 된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뭐 당연히 에코프로 이쪽은 너무나 많이 올라서, 근데 이제 종목이 그렇죠. 시장이 급락을 떨어지고 있을 때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매하기가 여간 어려웠던 거는 사실입니다. 이번 시장 자체가 너무 종목 쏠림도 심하고 또 급등락이 심하고 투기적인 성향으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투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주도주 안에서 매매를 많이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극복하고, 또 어려우면 계속 공부하면서 시장을 잘 파악하고 분석하고 또 부족한 거를 연구해 나가면 나중에 분명히 성장하는 트레이더, 성장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